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세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신차 리뷰를 하고 있는 신차 리뷰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SM6가 아주 핫한데요. 아주 핫한데 이 SM6는 보면 항상 나올 때 핫합니다. 항상 나올 때 핫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들시들 하다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감가 처맞은 매물들로 나오는 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저는 이제 신차 리뷰보다 중고차 리뷰 쪽에 좀 조예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SM6가 느껴집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다는 거는 처음에 뭔가 이제 막 보여질 때는 막 우와 막 무슨 막 나파가죽 시트 있고 막 보스 오디오 막 달려 있고 막 디자인 막 좀 멋있는 것 같고 막 시트 좋고 막 옵션 빠방하고 막 LED 켜지고 이러니까 막 액정 커다란 거 달려 있고 처음에는 막 야 진짜 막 이 가격에 이런 감성이라니 하면서 홀려갖고 사는데 좀 타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좀 차가 이제 막 턱을 넘는데 막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고 막 자꾸 이 인터페이스도 좀 조악한 느낌이 들고 뭐가 좀 마감 품질이나 완성도가 떨어지고 가격은 웬만한 중형 고급 세단 이상인데 이게 약간 무슨 준중형 타는 것 같은 약간 아반떼 같은 감성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완전 매니아적으로 여기에 좀 빠져있으면 그 자부심으로 타는데 그렇게까지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타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러다가 이제 차를 팔려고 중고차 시장에 다 알아봤더니 차 가격이 이제 완전 헐값인 거예요. 야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그냥 타거나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SM6가 많이 팔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내가 사면 현기, 남이 사면 르노 삼성, 남이 사면 쉐보레, 내가 사면 현기. 결론은 뭐죠? 결국은 남한테는 막 르노 삼성, 막 쉐보레, 막 뭐 강판이 좋고 문짝이 두껍고 막 르노 삼성이 뭐 프랑스 감성 이러면서 추천을 하지만 정작 내가 사면 가서 소나타 사고 그랜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도 보면 SM6의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한 가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이 팔리는 차는 이유가 있고요. 많이 팔리지 않는 차는 또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6는 뭐 객관적으로 많이 팔리진 않은 차죠. 많이 팔리지 않은 차고 많이 팔리지 않았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가격 대비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혹했는데 저도 혹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르노 삼성 매장에 제가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삼성역 근처에 있는 대치점인가 거기에 제가 갔었고 그 딜러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성분인데 가끔 문자가 오는 것 같은데 꽤 가서 실제로 타봤고 전 그때 이제 보스 오디오를 들어보고 싶어서 매장에 갔었어요. 사실 이 오디오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근데 제가 이제 카오디오를 좀 했었는데 자동차 오디오는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 오디오는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어설프게 건드리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가야 됩니다. 한 방에. 아주 확실한 세트와 세팅으로. 근데 자동차 오디오는 그 구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세팅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세트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소리가 구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제 오디오 시장은 함부로 들어가면 되게 고민만 깊어집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카 오디오 해보신 분은 정말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튜닝의 궁극은 순정이란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다 뜯어버리고 순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홀가분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순정으로 잘 세팅된 오디오가 제일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SM6에 달려있는 보스 오디오가 좀 괜찮다는 소문이 있어서 렉서스 같은 데 있는 마크 레빈슨 뭐 이런 거 엄청 좋습니다. 그런 건 들어보면 확실히 좋은데 뭐 SM6에 있는 보스 오디오도 궁금해서 들어봤었는데 결국은 뭐 저는 그게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디오 때문에 차를 사게끔 끌리지는 않았던 거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 차는 실제로 판매량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많은 상품성에 좀 재고를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션빔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그 토션빔에 대한 이슈를 조금 보완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토션빔입니다. 결국은 토션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좀 볼게요. 자, 디자인은 좋습니다. 현대차 디자인 이상하게 가는 거에 비하면 SM6 디자인도 조금은 앞부분은 좀 불호인 게 저는 좀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TC300이 225마력 30.6토크인데 요게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르노 삼성 요번에 나온 SM6는 1800cc짜리 터보 엔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급에서 그래도 1800cc짜리 터보 엔진 달고 나름 200마력이 넘는 차는 이 급에서 그렇게 이런 파워트레인이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출력은 꽤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출력이 200마력 넘어가면 상당히 사실 잘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차들만 보니까 막 300마력은 돼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한 225마력이면 진짜 잘 나가는 차에 속합니다. 300마력, 400마력, 500마력 마력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력이 높으면 그만큼 차대 강성이 좋아야 되고 다른 구조물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되고 뭐 브레이크도 그렇고 휠 타이어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그 물리량들이 커지면 운동 성능 면에서 결국은 되게 불리한 특성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적당한 절충점이 뭐냐, 저는 100마력 후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520D가 딱 190마력이죠 200에서 250마력 사이 정도면 정말 아주 스포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300마력이라고 400마력이라고 마력수가 높다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TC300의 225마력은 정말 출력은 굉장히 최고 피크점의 출력이 225마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밴드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출력이 뭐 훌륭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엔진이에요. 1800cc짜리 터보 엔진은 SM6에 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이 색깔 변경이 가능하고요. 액티브 댐핑 컨트롤러로 이 댐퍼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토션빔의 댐퍼를 조절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스포티한 성향의 차에서나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X5M을 탔을 때도 이런 댐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급들의 차들은 굉장한 스포츠 성향을 위해서 댐퍼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운전을 할 때랑 일반적인 뭐 우리 커뮤니티에서 생활할 때랑 댐퍼 이 세팅이 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TC300이라고 해서 이게 출력이 뭐 225마력이라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스포츠카는 또 아니잖아요. 굳이 이런 차에 무슨 액티브 댐핑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게 다 공짜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잘 세팅해 놓는 게 더 좋지 뭐 굳이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나 싶어요. 저는 제가 타는 520D는 당연히 이런 게 없는데 뭐 전혀 불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꼭 무조건 있는 게 좋고 없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건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ED가 여기 컵홀더에도 있고 요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런 데도 좀 보이네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밤에 키면은 LED가 꽤 멋있다고 합니다. 뭐 나쁘진 않고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번에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인데요. LED 라이트 중에서도 이제 LED가 여러 개가 박혀 있어서 비추는, 그러니까 조사하는 영역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벤츠 전조등도 이제 매트릭스 LED가 있었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E클래스 타는 친구가 이 매트릭스 LED가 있는데 그거 하이빔 피고 강원도 산길 달리면은 상대 차에게 하이빔을 맞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벤츠는 그렇다고 해요. 이 SM6가 얼만큼 잘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도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 하이빔을 켜고 운전하는 게 매트릭스라고 해서 정말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런 거는 상대 차량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 센서로 이제 인식을 해서 상대 차량에 적이 있어? 그러면 라이트 꺼야지 하고 라이트를 그쪽을 LED를 매트릭스로 끌 거 아니에요. 자, 항상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는 센시티비티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센시티비티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상대 차한테 하이빔을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 차가 뭔가 인식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차의 불빛을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아주 높이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대차의 불빛이 보일 듯 하면 바로 거기에 라이트를 꺼서 상대차 눈이 안 부시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민감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막 무슨 뭐 말하자면 가로등만 켜 있어도 막 라이트가 다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주변에 간판 불빛만 있어도 라이트가 내려간다든지. 근데 이 센시티비티를 너무 낮추면은 상대 차가 완벽하게 나타나서 정말 눈앞에 나타나야만 이 LED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상대 차가 눈이 부시고 하이빔을 맞겠죠. 이 센시티비티를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세계는 컨티뉴스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적당한 값에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0과 1의 문제가 아니고 컨티뉴어스한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LED가 실제로 이제 국도 주행할 때 하이빔을 진짜 켜고 그냥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냐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좀 의문이에요. 아마 안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이제 방구석 리뷰어로서 항상 센시티비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내 감성은 이 특유의 이 SM6 감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얘네가 좀 특유의 감성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나파 가죽의 뭐 퀄팅 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퀄팅이 들어가고 헤드레스트도 좀 사실 이 급에서 보기 힘든 헤드레스트여서 무슨 정말 S클래스 같기도 하고 뭐 비행기 뭐 비즈니스석 전 타본 적 없지만 뭐 그런 데 앉아있는 의자스럽기도 합니다. 중형차답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데도 퀄팅으로 가죽 박아놓고 하니까 이 갈색 가죽에 되게 좋아 보이죠. 실제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SM6의 문제인데